저는 아버님의 딸이에요. 젊은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다고요? 아들의 분노에 찬 외침. 45년 결혼 생활. 성실했던 남편. 그런데 숨겨진 딸이 있었다고? 조용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인이신가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의식이 없으십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영수 씨는 건강하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아들 민수와 딸 미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이야? 아빠가 어떻게 됐어? 교통사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뇌출혈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을 연결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박영수, 72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25세 만나 이른이 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견디고 이제 편히 쉴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지하 장례식장 사무실. 빈소를 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등산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남편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많이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이 들고 나간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회사 서류들, 지갑, 그리고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아버지, 오늘 6시에 뵐게요. 약속 장소는 그대로예요. 지연, 오후 5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지연? 우리 집에 지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민수, 딸들은 미영과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건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 기록을 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주신 생활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제가 밥 살게요. 아버지, 요즘 날씨가 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1년치 문자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수 씨, 당신 뭐 한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조문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정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 우리 약속했잖아요. 제 결혼식 때 와주신다고.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연이에요. 이지연?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신데요? 저는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이마, 영수를 닮았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알고 지낸 사이예요. 알고 지낸 사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5년 전부터 아버님을 배워왔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 우리 아버지를 5년이나 만났다고요? 딸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당신 혹시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무슨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미영아 그만해.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여자 앞에 섰습니다. 지연 씨, 맞죠? 여자가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녀를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미영도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말해봐요. 당신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자는 박영수, 통장 사본,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 그리고 사진 여러 장, 영수와 이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뭔데? 지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버지한테 딸은 우리 셋뿐이에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썹, 그 입 모양, 그 귀. 영수였습니다. 영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봐요.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죠? 우리 아버지 돈 뜯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딸이라는 증거. 지연이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 있는 사진. 남자는 젊은 시절의 영수였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버님이고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와 은희, 1978년 봄. 은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영수는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 은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지연 씨,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요. 당신 어머니와 우리 남편이, 아니,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이였는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이은이에요. 1978년 어머니가 23일 때
아버님을 만났대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떨어뜨린 책을 어머니가 주워드렸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대요. 1년 동안 사귀었대요. 결혼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 집안에서 반대했대요. 어머니 집이 가난했거든요. 아버님은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대요. 하지만 부모님 압박이 너무 심했대요. 결국 1979년 봄, 두 분은 헤어지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저였어요. 민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은 1980년에 지금의 어머님과 결혼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혼자 시골로 내려가셔서 저를 낳으셨고요. 그럼 영수 씨는 당신 존재를 언제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이요. 10년 전 네, 제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말기였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주셨어요. 처음엔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님한테 가정이 있으신데 제가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장례식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도 몰랐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부고를 보시고 오셨대요. 신문에 났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아버님을 처음 뵀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우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 주셨어요. 밥을 같이 드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5년 전에는 작은 아파트도 사주셨어요. 전세로 살던 제가 불안정해 보였나 봐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영수 씨를 사랑했나요? 네,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느냐고요. 예. 사랑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수와 미영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조용히 해.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이야. 죽은 사람을 욕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연 씨도 가서 쉬어요. 장례식은 내일 끝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연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 여자 말 믿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연구차가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지연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이걸 드리려고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제 친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이에요. 아버님 얘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시면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발인식 참석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도 영수 씨의 딸인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영수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지연이 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바랜 글씨,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일기. 1978년 3월 15일. 오늘 도서관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다. 내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줬다. 고맙다고 했더니 환하게 웃었다. 이름은 박영수. 기계공학과 3학년이라고 했다. 1978년 5월 20일. 영수 씨와 사귄 지 2달째. 매일 만나도 질리지가 않는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1978년 12월 1일. 영수 씨가 프러포즈했다. 은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울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1979년 2월 14일. 오늘 영수 씨 부모님을 만났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영수 씨 어머니가 나를 훑어보는 눈빛이 차갑했다. 1979년 3월 1일. 영수 씨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영수 씨는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불안하다. 1979년 4월 10일. 영수 씨 아버지가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시오. 당신 때문에 영수 인생이 망가진다. 라고 하셨다. 나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1979년 4월 20일. 영수 씨를 만났다. 은희야, 미안해. 나 좀 시간을 줘. 꼭 부모님을 설득할게. 하지만 영수 씨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사람도 나를 떠날 것 같다. 1979년 5월 1일. 영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은희야, 미안해 나.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우리 헤어지자.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울었다. 1979년 5월 15일. 생리가 늦었다.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1979년 5월 25일. 병원에 갔다. 임신 6주라고 한다. 어떡하지? 영수 씨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영수 씨는 이미 나를 떠났는데. 1979년 6월 1일. 오늘 신문에서 영수 씨 약혼 소식을 봤다. 재벌 딸과 약혼한다고. 아, 그래서 나를 버린 거구나. 나는 이용당한 거였구나. 1979년 6월 10일. 시골 이모 댁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다. 영수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1983년 1월 1일. 지연이가 벌써 4살이 됐다. 영수 아빠를 닮아서 예쁘다. 가끔 영수 씨 생각이 난다.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 그 여자도 사랑했구나. 영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에 영수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유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연도 옆에 와서 유골함을 만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어요.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영수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어요. 변호사, 내 아버지 재산 때문에요. 그 지연이라는 사람이 혹시 상속권을 주장할까 봐서요. 민수야. 엄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생활비도 보냈잖아요. 이건 명백히 우리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네, DNA 검사 필요 없어. 지연이는 영수 씨 딸이 맞아. 엄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눈빛을 봤어. 그리고 얼굴도 영수 씨를 닮았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엄마는 화 안 나세요? 아버지가 평생 엄마를 속인 거잖아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 안 나냐고. 화 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나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와 미영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연이 존재를 다 알고 있었어.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가을이었어. 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든. 50만 원씩.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어.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갔어. 아버지는 토요일 오후마다 나간다고 했어. 친구 만난다고 했지. 하지만 이상했어. 친구를 만나는데 왜 새 옷을 입고 나가지? 버스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갔어. 강남의 한 카페였어. 카페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봤어. 그리고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더라. 처음에는 바람을 피우는구나 생각했어. 가슴이 무너지더라. 하지만 이상했어. 두 사람은 손도 잡지 않았어. 포옹도 하지 않았어. 다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 아버지는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질 때 봉투를 건넸어. 그게 다였어. 다음 주에도 따라갔어. 그 다음 주에도 석 달을 지켜봤어. 두 사람은 한 번도 스킨십을 하지 않았어. 그때 깨달았어. 이건 바람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구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여자를 따라갔어.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그 여자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더라. 혼자 가난해 보였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서재를 뒤졌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는 영수와 은희, 1978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날 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은희가 누구야? 아버지는 얼어붙더라. 그리고 모든 걸 고백했어. 첫사랑이었던 은희, 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것, 은희가 죽었다는 소식, 장례식장에서 만난 딸 지연.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어. 미안해 당신한테 미안해. 하지만 그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여자의 딸이잖아. 나도 울었어.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아버지 눈에서 본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거든. 그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죄를 갚기 위해서 만나는 거였어. 그날 밤 나는 결정했어. 모르는 척하자. 아버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10년이 흘렀어. 민수와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10년 동안 혼자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응.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내 아버지는 더 괴로워했을 거야. 지연이도 괴로워했을 거고. 하지만 엄마는요? 엄마는 괴롭지 않으셨어요?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괴로웠지. 매일 괴로웠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한테는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이를 만나야겠어. 다음 날, 저는 영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장. 하나씩 정리하며 남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낡은 금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봉투에는 은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일은 없겠지. 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쓴다.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겁쟁이처럼 도망쳐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내게 한 전화 통화가 기억나. 은희야,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전화기 너머로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나는 끊어버렸어. 그리고 일주일 후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약혼했어. 순자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나를 믿어줬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평생 순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 내 마음 한편에는 늘 내가 있었거든. 아이 셋을 낳고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가끔 밤에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 은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러다 10년 전 내 부고를 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우리 딸을 봤어. 지연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혼자 임신한 채 나를 떠났다는 걸. 내가 혼자 그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걸.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 장례식이 끝나고 지연이를 찾아갔어. 지연아, 나는 내 아버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아이는 울었어.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울었어.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지연이를 만났어. 순자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지연이는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의 분신이니까 5년 전 작은 아파트를 사줬어. 지연이가 전세 만료 때문에 고민하는 걸 봤거든. 순자한테는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가끔 내 눈빛을 보면 알 것 같은 표정을 짓곤 했거든.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게 더 미안했어. 이 금목걸이는 40년 전 내게 선물하려고 샀던 거야. 하지만 우리가 헤어지는 바람에 주지 못했어. 40년 동안 서랍에 숨겨뒀어. 이제 이걸 지연이에게 주려고 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딸에게라도 주고 싶어. 은희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다음 생에는 꼭 널 지킬게. 약속할게. 영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 당신도 평생 괴로워했구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금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40년 된 목걸이였지만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걸 지연이한테 전해줘야겠어. 그날 오후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아, 어머님? 내일 시간 있어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와요. 줄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들어와. 지연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사셨구나. 45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앉아요. 지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요? 어머님을 힘들게 했잖아요. 어머님의 가정을, 행복을 방해했잖아요. 지연 씨,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건 당신 선택이 아니잖아요. 당신 어머니와 영수 씨가 사랑한 거지. 당신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영수 씨를 만난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수 씨가 먼저 찾아간 거잖아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님도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고, 어머님도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지연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영수 씨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으며 태어난 아이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지연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영수 씨가 40년 전에 당신 어머니한테 주려고 산 거예요. 못 드렸대요. 헤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40년 동안 서랍에 숨겨뒀어요.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고개 숙여봐요. 어머님, 저는 고개 숙이라니까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연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제 당신 거예요. 지연이 목걸이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 앞으로 우리 가끔 만나요. 네, 당신도 영수 씨의 딸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민수랑 미영이는 제가 말할게요. 걱정 마요. 어머님, 지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지연을 껴안아줬습니다. 40년 전 영수가 지키지 못한 여자의 딸, 이제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그게 영수가 원했던 것일 테니까. 그날 밤 민수와 미영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얘기할 게 있어. 앉아.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오늘 지연이를 만났어. 네, 앞으로 지연이랑 가끔 만나려고. 그리고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 때도 같이 지내려고. 민수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요? 응. 지연이도 내 아버지 딸이야. 그럼 우리 가족이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 우리 가족 일인데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약해. 하지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짐을 이제는 내가 풀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뭔데요? 죄책감. 내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은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지연이에게 아버지 노릇 못한 죄책감. 나한테 숨긴 죄책감. 이제 그 짐을 풀어줘야지. 그래야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도 지연 씨를 받아들일게요. 고마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연을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영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은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지.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랬구나.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고 하면 아버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들어주셨어요. 조언도 안 하시고요. 영수 씨는 원래 그랬어. 말로 위로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로 위로하는 사람이었지. 두 여자가 웃었습니다. 추석이 됐습니다. 민수네 가족, 미영이네 가족, 그리고 지연이 모두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영수의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절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세요.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차례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의 아들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신 분이었어. 조용하셨지만 따뜻하신 분이었어.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응, 할아버지도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지연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만.
지연 씨, 잠깐만요. 저는 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셔야. 아니에요. 당신도 아버지 사진이 필요할 거예요. 추억이 필요하잖아요. 지연이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지연 씨, 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이미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은희 씨, 그분이 당신의 진짜 어머니예요. 예,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이모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이모,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이모. 응, 그렇게 불러요. 지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지연아.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납골당에 갔습니다. 영수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예요. 유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추석이었어요. 지연이도 왔어요. 아이들이랑 잘 지내더라고요.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다 잘 풀렸어요. 지연이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조용하고, 따뜻해요. 당신이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 했던 마음,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10년 동안 모르는 척 했잖아요. 그게 당신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평생 짊어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사람들 내가 잘 돌볼게요. 은희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요. 당신 딸 내가 잘 지켜줄게요. 사랑했어요, 여보. 45년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이모,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응, 아직 납골당이야. 아버지 뵈러 왔어. 아, 저도 갈 걸 그랬나 봐요. 괜찮아. 다음에 같이 와요. 네, 이모.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이모, 감사해요. 짧은 침묵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연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지키려던 사람들,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0세,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딸을 받아들이는 일,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영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과거의 죄를 갚으려고 애썼습니다. 두 여자 모두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와 지연이 함께 나눠 들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을 오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순의 가족, 미영인의 가족, 그리고 지연,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가운데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어도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가족. 그것도 가족입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내년 봄에는 지연이 결혼한대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딸의 결혼식. 제가 대신 가볼게요. 당신 못 가지. 그리고 지연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할머니 노릇할게요. 당신 손주잖아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영수를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연이 오늘 아침 싸온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혼자 사시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만들어 올게요. 고마운 아이입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의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오늘 지연이가 당신 많이 닮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좋아했을 텐데. 내년에 지연이 시댁 사람들 만나러 가야 해요. 같이 가주실 거죠? 사진 속 영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야,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지연이를 받아줘서,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줘서,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여보, 사랑해, 순자야.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저도 사랑해요. 여보. 영수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괜찮아. 나 편히 쉴게.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여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영수 없이, 하지만 영수가 남긴 사랑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가족, 지연과 함께. 70세,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연의 결혼식에 가야 하고, 손주를 봐야 하고,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영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지키는 것.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루는 것.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세상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이지연의 이야기. 숨겨진 딸을 받아들인 70세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순자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지연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영수 씨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말하는 대로, 각자가 믿는 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